주시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북극 항로가 뭔지부터 짚어야 이야기가 풀립니다. 지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길이 딱 둘이었어요. 하나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중해로 가는 길,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빙 돌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세 번째 길이 열리고 있어요. 러시아 북쪽, 그 꽁꽁 얼어있던 북극해 얼음이 지구온난화로 녹으면서 배가 다닐 수 있는 바닷길이 생긴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갈 때 수에즈로 가면 22,000km인데 북극 항로로 가면 15,000km예요. 거리가 32% 짧아지는 거죠. 시간으로는 약 18일이 걸리는데 수에즈로 가는 것보다 2주나 빠릅니다. 2주가 뭐 대수냐 하실 수도 있는데 해운업계에서 2주는 거의 혁명이거든요. 컨테이너 하나에 2주면 이자만 쌓여도 어마어마해요. 연료비, 용선료, 통행료까지 다 따지면 물류비를 30에서 40%까지 깎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지구 반대편까지 보내던 택배가 어느 날 갑자기 옆 동네 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차지하려고 전 세계가 달려들고 있는 거죠. 특히 요즘 중동이 시끄럽잖아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주네 만회하고 홍해에는 미사일 날아다니고 수에즈 운하는 몇 년 전에 배 한 척이 끼어서 일주일씩 막힌 적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동 안 거치고 유럽 가는 길이 있다? 이건 물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북극 바다는 어디 있죠? 러시아 머리 꼭대기에 있잖아요. 사실상 러시아 앞마당이에요. 그 옆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쟁쟁한 나라들이 다 붙어 있죠. 지리적으로 보면 한국이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북극 바다의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다고 전 세계 조선업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저 바다는 얼음 바다거든요. 일반 배로는 못 지나갑니다. 여름에 얼음이 녹아도 두께가 1m가 넘는 유빙이 둥둥 떠다녀요. 그걸 쿵 받으면 선체에 구멍이 나서 그대로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북극 항로를 가려면 반드시 쇄빙선이라는 특수 선박이 앞장서야 해요. 쇄빙선은 말 그대로 얼음을 깨는 배입니다. 두께 1m에서 2m짜리 얼음판을 뱃머리로 박살내면서 나아가는 배라기보다는 바다 위의 전차에 가까운 물건이죠. 그런데 이 쇄빙선이라는 게 지구상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정말 손에 꼽혀요. 지난 40년 동안 이 시장은 딱 두 나라가 나눠 먹고 있었거든요. 러시아하고 핀란드입니다. 특히 핀란드의 헬싱키 조선소, 여기가 세계 쇄빙선의 본산이었어요. 원자력 쇄빙선은 아예 러시아 독점이고요. 한국 조선업이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에서 세계 1위를 해도 쇄빙선만큼은 40년 동안 근처에도 못 갔어요. 아예 다른 리그였죠. 그런데요, 얼마 전에 그 40년짜리 벽이 무너졌습니다. 스웨덴이 자기네 나라 쓸 쇄빙선 한 척을 발주했는데 그걸 HD 현대중공업이 가져간 거예요. 계약 규모는 3억 4,890만 달러, 우리 돈 약 5,148억 원이에요. 2029년에 인도되는 길이 126m, 배수량 1만 5천 톤짜리 대형 선박이죠. 두께 1m짜리 얼음을 연속으로 깨고 나갈 수 있는 폴라 클래스 4등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발주처가 누군지 보세요. 스웨덴이죠. 스웨덴이 어떤 나라예요? 북극권 바로 옆 나라잖아요. 옆집에 세계 최고 쇄빙선 강국 핀란드가 있어요. 스웨덴 입장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은 핀란드 헬싱키 조선소였던 거죠. 실제로 헬싱키 조선소도 입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스웨덴 회사청이 고른 건 한국이었어요. 옆집 친구 놔두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까지 와서 배를 맡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요. 떨어진 핀란드 헬싱키 조선소가 소송을 걸었어요.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자기네가 쇄빙선 본가인데 한국한테 지는 게 말이 되냐는 감정이었겠죠. 그런데 스웨덴 행정법원이 얼마 전에 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한국이 기술로도 가격으로도 납기로도 더 낫다는 판결이 나온 거죠. 40년 독점 시장이 법원 도장까지 찍히면서 무너진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한국이 대체 어떻게 이걸 따낸 거야? 쇄빙선은 경험이 전부인 시장인데 한국이 쇄빙선 만들어 본 적도 거의 없지 않나?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조선업의 무서움이 나와요. 한국은 LNG선, 초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을 30년 넘게 만들면서 선체 설계, 구조 해석, 특수 추진 시스템, 이 모든 기초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오려거든요. 거기에 특수선 설계 노하우만 덧붙이면 쇄빙선을 못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동네에 40년 된 빵집이 있어요. 단팥빵, 크림빵만 파는 집이에요. 그런데 옆 동네에 새로 생긴 빵집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 호텔에 케이크를 납품해온 집이에요. 어느 날 이 새 빵집이 단팥빵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죽 기술, 오븐 기술, 재료 소싱, 전부 이미 최고 수준이잖아요. 단팥 레시피만 입히면 기존 40년 빵집보다 더 나은 단팥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한국 조선업이 딱 그 위치예요. 기초 체력이 압도적이니까 특수선이라는 레시피 하나 얻는 순간 기존 강자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계약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 전에 쇠빙선 예산으로 9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을 배정했어요. 미국, 캐나다, 핀란드 세 나라가 손잡고 아이스팩트라는 협력체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10년간 쇠빙선을 70척에서 90척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장이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커져요. 한국이 그 시장에 이번에 첫 발을 들인 거죠. 첫 단추가 스웨덴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고객의 인정으로 끼워진 거예요. 쇠빙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더 재밌는 얘기가 남아있어요. 북극바다는 그냥 얼음바다가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구역이에요. 기존에 쓰던 벙커CU, 그 시커먼 기름 태우는 배들은 북극에 못 들어갑니다. 매연이 얼음 위에 내려앉으면 햇빛 반사율이 떨어져서 얼음이 더 빨리 녹거든요. 국제해사기구가 이걸 막으려고 탄소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어요. 2030년이 되면 기존 연료 쓰는 배는 아예 바다에 못 띄울 분위기예요. 그러면 뭘로 가요? 친환경 연료를 써야죠. 대표적인 게 LNG, 메탄올, 그리고 암모니아입니다. 특히 암모니아는 탈 때 이산화탄소가 아예 안 나와요. 진짜 무탄소 연료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해운업계가 암모니아 추진선으로 넘어가려고 난리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배는 만들 수 있어도 그 배에 암모니아를 채워줄 항구가 없다는 겁니다. 주유소 없이 전기차만 팔리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 문제를 얼마 전에 울산항이 풀었습니다. 세계 최초로요. 항만에서 실제 대형 가스 운반선으로 암모니아 600톤을 직접 공급하는 데 성공했어요. 탱크에서 배관으로 바로 배에 꽂아 넣은 거죠. 지구상에서 이걸 실제로 해낸 항구가 울산이 처음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재작년에는 메탄올, 작년에는 LNG 공급에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이 지금 유일하게 3대 친환경 연료를 다 공급할 수 있는 항구가 된 거죠. 미래형 해운의 주유소가 한국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러시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러시아는 북극바다를 가지고 있어요. 석유와 가스도 넘쳐나요.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못하는 게 뭘까요? 친환경 선박을 못 만들어요. 암모니아 공급 터미널 못 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서방 제재가 걸려서 돈도, 기술도, 부품도 다 끊겼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앞바다의 길이 열려도 그 길을 돈으로 바꿔줄 수단이 없는 거예요. 생선가게 얘기 하나 해볼게요. 동네 생선가게 주인이 배는 없고 그물만 있어요. 옆에 큰 바다에 물고기는 넘치는데 배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 건너 이웃이 최신형 어선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생선 가게가 물고기를 팔려면 누구한테 머리를 숙여야 할까요? 배 만들어주는 이웃이죠. 지금 러시아가 딱 그 생선 가게 주인 위치인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북극해 가스선을 개발하면서 한국 조선소에 LNG선을 대량으로 발주했었어요. 쇠빙 기능이 있는 특수 LNG선인데 이게 한국 아니면 만들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전쟁 이전만 해도 한국 조선업 수주잔고의 꽤 큰 부분이 러시아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은 제재 때문에 다 막혔지만 시장이 정상화되면 러시아는 또 항공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원을 돈으로 바꾸려면 한국 배가 필요하니까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극항로라는 새 바닷길이 열려요. 그 길을 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얼음을 깨는 쇠빙선. 둘째, 얼음 바다에서도 안 얼고 탄소도 안 나오는 친환경 추진선. 셋째, 그 연료를 채워줄 거점 항구.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나라가 지금 지구에 한국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앞마당의 바닷길이지만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왜 해양수산부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통째로 옮겨왔는지 답이 나옵니다. 작년에 출범한 새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국정과제로 확정했어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북극항로 추진본부라는 조직을 따로 만들었고요. 올해 해수부 예산에 북극항로 관련으로만 550억 원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부산항에서 로테르담항까지 실제 시범 운항이 예정돼 있어요. 한국 국적 컨테이너선이 진짜로 북극바다를 뚫고 유럽까지 가는 겁니다. 정부가 쇠빙선을 만드는 조선소에는 척당 최대 110억 원을 지원해주고 항만시설 사용료도 최대 100% 깎아주고 선박 금융금리도 내려주기로 했어요.
2030년까지 쇠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을 확보하고 극지 해기사, 그러니까 얼음바다를 운항할 수 있는 전문 항해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 대목에서 솔직하게 짚을 부분도 있어요. 아직 한국의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극지 항해사 숫자가 너무 적어요.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북극 항해 자격을 갖춘 선장과 1등 항해사를 다 합쳐도 39명밖에 안 돼요. 배는 있고 연료도 있는데 그 배를 몰 사람이 부족한 거죠. 뒤집어 보면 이제부터 인력을 키우면 되는 문제예요. 조선이 주도하면 운항 인력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연수원이 시뮬레이터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기로 했으니까 이 구멍은 앞으로 3, 4년이면 메워질 겁니다. 진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북극 항로가 상업화되면 뭐가 바뀔까요? 지금까지 세계 무역의 중심은 싱가포르였어요. 말라카 해협이 아시아 무역의 입구였고 그 길목을 싱가포르가 틀어주고 있었죠.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이 중심축이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부산이 새로운 싱가포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 항로로 유럽 가는 배들은 출발지가 부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 상하이는 위도가 너무 남쪽이고 일본 항구들은 북극 항로 접근성이 부산만 못해요. 부산이 북극 항로의 마지막 환승역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연료 채우고 화물 한적하고 선원 교대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항만 수수료, 연료 판매, 조선 수리, 보험, 금융 이 모든 게 부산에 떨어지는 돈이 돼요. 부산만 놓고 봐도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산업에서만 1조 5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바닷길의 주도권 문제예요. 지난 500년 동안 세계 무역은 수에즈 운하 하나로 돌아갔어요. 영국이 지배하던 시절부터요. 그런데 그 500년짜리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새 바닷길이 열리는데 그 길을 달릴 배를 한국이 만들고 그 배의 연료를 한국 항구에서 채우고 그 배의 중간 기착지가 한국 부산이 되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패권 이동입니다. 여기서 역사 하나 짚어드릴게요. 19세기 영국이 세계 패권을 잡을 때 결정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요. 범선에서 증기선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영국 조선소가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바닷길이 바뀌는 타이밍에 배를 누가 만드느냐가 다음 100년의 주인을 정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딱 그 자리예요. 기름 연료에서 친환경 연료로, 수에즈에서 북극으로 두 개의 대전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차점에 한국 조선과 한국 항구가 서 있는 거죠. 자원이 없는 나라가 기술로 바다의 주인이 된다는 건 세계사에서 흔치 않은 일이에요. 네덜란드가 17세기에 그랬고, 영국이 19세기에 그랬고, 일본이 20세기 후반에 잠깐 그랬습니다. 지금 21세기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